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서 그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보선해 이재명 고문이 등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고문의 등판에 발목 잡으려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대장동과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입니다. 이 법카 의혹 때문에 이재명 고문은 등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최근 경기도는 이 법카 의혹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간 사용한 내역 중에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의심되는 건수가 70건에서 80건 정도고 그 액수는 총 700에서 8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대선 기간 그 난리를 피워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깎고 지금까지도 조롱하고 등판에 발목 잡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이 법카 의혹의 실체가 고작 이 정도입니다. 게다가 그 의심되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첫 번째,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 배 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포장된 음식물을 법카로 결제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음식점 쪼개기 결제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김혜경 여사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처음에는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이후에 법인 카드로 최종 결제한 것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자,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자택에서 도청 직원들과 회의를 자주 갖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회의가 더 잦았다는 정황을 적용한다면 이 의심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의심 사유를 보면 처음에는 가족끼리 먹으려고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가 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인 카드로 다시 최종 결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 됐든 그 규모가 연 250만 원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당시 자택회의라는 정황들을 감안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난리를 피웠던 것이고 검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던 것이고 여전히 이준석 지지자들은 사라진 초밥 10인분? 이런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재명 고문을 조롱하고 여기에 이준석은 또 두둔하고 앉아있고 여기에 가스라이팅된 일반 대중들은 문제가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효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법카 유용 의혹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원희룡이 제주도지사 시절 한 식당에서만 2년 8개월 동안 무려 1,800만 원을 결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 하루 6차례 결제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6번을 먹었나? 자, 그리고 결제 액수가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을 날짜만 바꿔서 총 45차례나 결제를 했다는 거죠. 1,000원 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을 무려 45번이나 결제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수상한 내역을 분석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가 같은 금액을 45차례나 동일하게 결제한 것은 전형적인 일명 카드깡 수법이다. 비서실과 총무과가 같은 금액으로 45차례나 1,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결제한 것은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을 넘어 횡령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심각한 사안이다. 장관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낙마 사유라고 생각한다. 무려 제주도청이 원희룡의 단골 식당에서 카드깡을 했다. 자, 문제는 원희룡 측의 해명이 없다는 겁니다. 업무 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 일선 부서의 결제 내용은 알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식당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급 오마카세 식당입니다. 코스 요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고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총 18개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측에서 결제한 금액은 보통 40만 원대, 40만 원 중후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목은 간담회라고 적시해놨습니다. 자, 한겨레는 이것을 두고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 내역을 허위로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이 2가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기재부 업무추진비 규정을 보면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에 상대방의 소송 및 성명을 증빙 서류로 남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늘 50만 원 이하로 결제를 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의하면 1인당 3만 원 이상의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총 좌석이 18석 정도 되고 결제한 이유를 간담회라고 적으면서 마치 14명이 각각 3만 원씩 먹고 갔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 결제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식당의 가장 싼 메뉴는 인당 6, 7만 원입니다. 비싼 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 매번 가게를 전세 낼 만큼 우르르 몰려가서 좌석을 꽉 채워서 3만 원씩 먹고 나온 게 아니라 원희룡 포함해서 2명에서 최대 4명 정도가 방에 들어가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싼 밥을 먹었다. 그런데 그 내역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니까 간담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마치 여러 명이 밥 먹은 것처럼 그 내역을 허위로 꾸몄다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유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좌석이 18명에 한정되어 있고 이 식당은 유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15명 정도의 사람을 한꺼번에 예약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루 6번을 6번을 제주 유명 오마카세 식당을 그렇게 예약했다? 말도 안 되죠. 자, 이 원희룡의 업무 추진 내역을 분석한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 최고급 식당들에서 인원 부풀리기, 허위 기재 등의 꼼수를 쓴 것은 공금 횡령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허위 기재된 자료를 제출한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원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자, 최근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분석을 근거로 작성된 이 짤이 많이 회자되었죠. 원희룡 도지사 시절 지출한 밥값만 1억 1천만 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중 지금 다룬 것이 바로 이 코하쿠라는 오마카세 식당입니다. 최초 이 짤이 만들어질 때는 940만 원으로 기재되었는데 추가 분석을 해보니까 총 1,800만 원이었다는 얘기고 이 오마카세 집처럼 원희룡은 제주도를 돌아다니면서 비싼 맛만 골라 먹었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허위 내역을 작성하는 일들을 제주도청 총무과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깜빵이야. 게다가 이 코하쿠 식당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 후보자가 자주 식당을 찾았으며 계산은 보통 비서가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다. 자, 여기서 외상을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50만 원 이상 많이 먹어서 나중에 결제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밀린 외상값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하루에 6차례 나눠서 결제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듯이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검찰은 그럴 리가 없죠. 자, 이런 선택적인 공정의 상황을 두고 황교익 선생님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검사 여러분, 원희룡을 수사하시겠어요? 못하시죠? 그러니까 수사권을 내놓으세요. 하지도 못하면서 뭔 욕심이 그리 많습니까? 자, 지난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원희룡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김혜경 씨가 12만 원씩 끊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원희룡은 이렇게 말했다. 김 씨의 법인카드 소고기, 초밥이 12만 원씩밖에 안 된다고 옹호하시는 분들 해경학 공부하시죠. 총무과 1회 12만 원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에 맞춰 일주일에 한두 번 연중 계속됐다고 합니다. 해경 씨가 목표한 것은 완전 범죄였습니다. 이 후보 김혜경 씨, 민주당 김어준 보고 있나요? 자, 자기가 했던 짓을 그대로 남에게 적용해서 공격했던 겁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 때처럼 말이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은 원희룡 자신이었습니다. 자, 뭐 이런 놈이 다 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원희룡의 오등봉공원 개발 특혜 의혹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제주 중부공원에서도 똑같이 해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만 살짝 작을 뿐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사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오등봉과 중부공원 개발 사업에서 제주도청 공무원들이 미리 그 땅을 사서 70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사전에 정보가 센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당선될 때 인수위에 있었던 50명을 제주도청에 그대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만약 원희룡이가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제주도청에서 함께 헤쳐먹었던 공무원들을 쭉 그대로 데리고 국토부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슈킹이 예상됩니다. 원희룡이 원희룡 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